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주주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결국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8% 이상을 찍으면서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약세적인 상황인데 뭐 이러한 하락에 있어서 뭐 크게 지금 걸리는 부분은 어제 스페이스X가 마이너스 14%가량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주의다 보니까 나스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국내에도 코스피 지수적인 측면을 삼전닉스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런 하락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삼전닉스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을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락 때만 전체 종목이 다 같이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억울하다 못해 솔직히 좀 분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드린 내용처럼 적어도 6월까지는 그냥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비워놓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침착한 대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그게 제가 최근 며칠간 강조드렸던 그런 6월에 기간적인 이슈가 상반기가 종료되는 그런 이슈가 끝날 때까지 몸을 사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주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진심으로 시장의 펀더멘탈을 믿고 AI 모멘텀을 믿고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단발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전반적인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기게 되면 제가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같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분석하면서 정말 알차고 깊은 내용이 담긴 그런 컨텐츠들로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 원프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캐시우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뭐 인터뷰 내용 중에 캐시우드의 뭐 동안 비결이나 성장 배경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걸린 마당에 우리 주주님들이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비록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고 있지만 제가 단기적인 흔들림에 절대 쫄지 말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초입이자 믿음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세계적인 투자자 눈에 더 정확하게 보였나 봅니다. 캐시우드가 방한 인터뷰에서 남긴 코멘트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캐시우드 대표가 인터뷰에서 남긴 내용들과 제가 지난 영상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적인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 캐시우드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은 필수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체 전력의 33%를 원전으로 해결하는 그런 엄청난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향후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우주 사업과도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주주님들, 제가 AI는 진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질문 하나 던질 때 쓰는 전기가 일반 인터넷 검색의 수십 배라고요. 전기가 얼마나 부족하면 마소가 3마일섬 원전 1호기를 그 사고 나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그 원전을 20년 동안 통째로 계약했겠습니까? 결국 캐시우드의 말은 우리가 전력 설비나 원전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추가해 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생존이 걸린 군비 경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말은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이 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되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조정들은 거품이 터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건전하게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 규모를 말해주고 있었죠. 맥켄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들어갈 돈만 무려 6.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00조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토를 재편하는 그런 스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그건 현재의 AI가 버블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엄연히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그걸 캐시우드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빽빽하게 인프라 규제가 붙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종 대안이 바로 현재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가 전 세계의 위성 7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도 없으면서 비용도 저렴한 3,500조 규모로 예상되는 그런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머스크의 XAI는 데이터 센터 임대업으로만 내년에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8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유럽의 인프라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특히 아일랜드의 더블린은 전기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금지해버렸고, 아마존은 유럽에다가 다 지은 건물에 전기선 연결만 7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땅값보다 전기를 언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고, 결국 앞으로 AI는 물리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간 설계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분석이 캐시우드의 예상과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 개발 과정이 진행될수록 앞으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삼전닉스가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캐시우드가 언급했는데, 특히 테슬라 반도체 공장에서 제작하는 그런 특수 칩이 삼성전자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AI 비서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폭발한다면 현재 GPU 부족 현상을 넘어서 CPU 부족 현상까지 터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 멘탈을 잡아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삼전닉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면서 유동성을 유지해줘야 거기서 나온 장기 투자자들의 익절 물량이 AI 인프라 섹터로 순환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드웨어 공급망 다음 차례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AI 인프라 관련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저의 생각에 캐시우드 대표가 근거를 더해줬습니다. AI 에이전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캐시우드는 스스로 사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시장의 폭발을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클로드의 엔스로픽 매출이 6개월 만에 9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5배나 급증한 게 그 명확한 증거라고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가 72조로 늘어난 겁니다. 매출이요. 그래서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산성 혁명 도구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되게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생산성 혁명.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부터 시작해 공공기관, 각 지자체까지 전부 AX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생산성 혁명이라고 극찬한 것처럼 이제 AI 도입은 단순히 기업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명운이 걸린 생존 전략이 돼가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반복해서 설명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캐시우드의 투자 성향이 살짝 밝혀졌는데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투자 기업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정규의 규제 위험과 함께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과 인프라 장벽인 경제적 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어요. 특히 온갖 규제를 다 뚫어내고 자국 영토 내의 물리적 해자를 AI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형성한 기업이 결국 최후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정말 짧게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독자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발표하면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과 지금 캐시우드의 의견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국은 모든 규제와 환경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고 자국 내에 자국 문화권에 맞는 그런 AI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도 몇 년 전 카카오 화재 사태 이후로 네이버는 세종시에 그리고 카카오는 안산시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분산화와 국산화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번 5월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죠.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국가적 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캐시우드는 앞으로 AI의 대중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될 것이라 확신했는데, 당장 올해만 해도 로보택시가 미국 대도시에 배치되는 등 대중화가 되는 2026년이 될 거고, AI 에이전트가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래 경쟁력을 먼저 알아보고 장기 투자하는 CEO나 투자자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고맙게도 우리 주주님들을 친히 독려해줬네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강조드렸던 내용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속도를 절대 잊지 마시라고 당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미 컴퓨터를 손안에 쥐고 살고 있기 때문에 AI 대중화 속도는 스마트폰 혁명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단기적인 주가 방향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믿으면서 인내해야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상을 온전히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캐시우드가 AI 버블을 부정했고 AI 사이클을 위해 젠슨왕이 한국까지 방문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얼마나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비록 지금은 쉽지 않지만 영상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털리지 말고 함께 잘 극복해 보시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제 돈 넣고 투자하는 주주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최선의 대응 모드로 임할 계획이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진 그냥 아쉬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섣부르게 리스크를 키우거나 비중을 확 높여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포지션을 여는 거 잘 참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이슈나 차트적인 변화가 생길 때 바로 달려올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제가 더 깊은 내용을 담아 우리 주주님들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아요 100개 찍히면 제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 진짜 풀게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프로였습니다.